그 수장들이 영부인들이 참석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번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멜라니아 영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왼쪽에 의자가 공석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딱 그 붙여져 있어서 A4 용지로. 근데 거기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있다는 거지. 오 마이 갓, 왓. 안녕하세요. 권한영역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이 맑고 독서하기 너무 좋은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독서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나 정치, 국제 정세, 인간사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섭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독서 꼭 하시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이 UN 80회 총회, 미국 뉴욕에서 개최가 된 UN 80회 총회에 이제 다녀왔지. 각 나라의 정상들이 UN의 취지에 맞춰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선포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이제 발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세간의 관심사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참 귀추가 주목이 됐고, 굉장히 직관적인 발언을 한 게, 그 연설에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한 게 유엔의 설립 기구 목적이 뭐냐 라고 던지면서 포문을 열고 화두를 던진 거지. 그러니까 인권이지. 그거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인권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전쟁이나 기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탁상 공론 같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딴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유엔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아니 뭐 휴먼 라이트나 전쟁에 대해서 맡기는커녕 동성애나 젠더,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권고를 한다거나,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또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어떤 국가를 대변하고 있는 채널 쪽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싸잡아서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했을 거고 기사도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피치는 어떻게 봤어? 크게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영어로 and 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and라고 해서 e는 exchange. 그래서 어떤 상호 문화 교류나 국가 간의 어떤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 다문화, 다인종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다. 굉장히 말이 일단 좋아 보이지. 그리고 두 번째 N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관계 정상화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정상화는 흔히들 말하는 기존의 대립 구도로 있었던 적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통합 이런 거를 외치면서 되게 또 이것도 표면적 취지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and D지, 디뉴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비핵화를 이제 용인을 해서 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비핵화는 어디겠어? 북한이겠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계속 핵 가지고 국제 정세나 남한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핵화를 통해서 이제 뭐 한반도의 어떤 뭐 통일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귀결을 하게 됐는데,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엔드 있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하고 그다음에 다른 서방 우방 국가들이 얘기했던 기조하고 정반대되는 노선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 고립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뭐 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교류나 이런 받아들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리를 해서 너네는 너네 나라로 가든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부강을 시켜서 뭔가 이 깔끔하게 노선을 정리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핵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끊임없이 북한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사실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은 아닌데 왜 그거를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냐는 거야. 좀 더 덧붙이면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노선을 탈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해. 사실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지만,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는 굉장히 쟤 뭐야? 껄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아까 얘기했던 그 end,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소수 몇 나라 빼고는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그 해줄 얘기들에 대한 기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의 두 국가론, 각각의 이 나라를 존중을 해서 두 국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꼴이나 난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두 국가론이라고 하거든. 남북한을 공식적으로 서로가 국가로 인정을 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자는 주의야. 근데 우리가 북한에다가 속된 말로 퍼주고,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기는 했으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보자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어떤 연평해전이 있었지. 그리고 천안함 폭침 있었지. DMZ 목함 쥐래, 서해 공무원 피살, 그리고 개성공단 폭파 있었지. 그리고 북핵 고도화, 북한의 핵이 뭐 50몇 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북한의 어떤 정권 연장에 더 우리가 보탬이 돼주는 짓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보면 문제가 많지 않나 싶어. 우리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런저런 에피소드 뭐 언행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일 없었어? 그 이제 기자들 앞에서 연단 같은 데 서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통역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보고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종이를 이렇게 접더니 여기다 넣고 그냥 갑자기 카메라가 사라져 버려. 방송사고인가 봤는데 옆에서 우측에 통역하시는 분 있지. 살짝 의식해서 계속 통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일단 하나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국제 매너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 뭐 놀러 간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로서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유엔에 대한 뭐 본인들의 국가로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오피셜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얘기를 하고 옆에서 통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다 전달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포토월 카메라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 통역을 한다는 거는 그 통역관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는 이런 거지. 타이밍인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린 거네. 두 번째는 이제 유엔 총회 그 수장들이 영부인들이 참석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번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멜라니아 영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왼쪽에 의자가 공석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서 A4 용지로. 근데 거기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있다는 거지. 오 마이 갓, 뭐 하는 거야 거기. 그 자리는 그냥 어디 연설 보고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석의 가치는 1조, 10조, 100조 이상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내조를 하면서 영부인들끼리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나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그 영부인들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실제로. 영부인 외교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안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한인 마트 가가지고 한인들 다른 행사 다른 행사에 이제 교류하고 있는 걸로 뭐 기사에서 본 것 같아. 세간에는 뭐 영어를 못해서 안 갔다, 못 갔다,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꼭 갔어야 됐다. 가서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영부인으로서 제 역할을 했었어야 됐다. 그냥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 총회 마치고 전 세계의 그 정상들을 이제 만찬에 초대를 했단 말이야. 미국에서 열렸다 보니까. 그렇지. 뉴욕에서 열렸잖아. 그럼 145개 국가의 정상들이 다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145개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 왜 갔겠어? 뭐 그 유엔에
발언을 하러 갔겠지만 사실 본 취지는 유엔보다는 뭐야?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보고 국가 대 국가로 국익에 위해서는 친화적으로 친우호적으로 가는 게 비즈니스 아니겠어? 국가 수장이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 갔단 말이야. 가서 실제로 막 한두 시간씩 서서 사진 찍고 막 세계 정상들이 그거 알아?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있지? 대통령이 그 교통 그 정리에 딱 막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 Hey, how are you? 이러면서 나 지금 너 때문에 여기 트래픽 잼 때문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도 있었어. 참고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힘이지. 힘의 파워를 느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어디 갔냐면은 그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그 미국 관료들이 있는 뭐 식사 자리를 갔다는 거죠. 오피니언 리더가 뭐가 중요해? 지금 오피니언 리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수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한인들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트럼프랑의 만찬 자리에 있거나 영부인 옆에 있거나 하는 것들도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였고,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진짜 더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친중 노선이 맞아. 친북 그 다음에 친러 노선이 지금 맞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권한 영향력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 국민들은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번에 유엔 총회 때 우리나라 수장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무책임한 어떤 대북론, 북한을 옹호한다라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좋아할 만한 워딩을 꺼내서 그 노선에 맞춰 갈 수도 있다라고 쳐. 그래. 근데 결과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싱크탱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무부, 재무부, 각종 무역 그 장관들이 그냥 뿔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상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이라고 있어. 이번에 관세 협약의 핵심 그 인물이지. 한국의 대미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 3,500억 달러에다가 더 올려야 된다. 그 수준이 5천억 달러,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에 준해서 올려서 받자. 미국도 알고 있단 말이야. 일본보다 우리가 GDP가 훨씬 못 미치고 EU보다도 훨씬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대미 한국 투자를 더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지금 한국을 거의 반 죽여놓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받냐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과 기업들 정말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참 큰 걱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 원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달러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치고 있거든. IMF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통설로 지금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 달러로 투자하는 사람들 다 돈을 빼고 있단 말이야. 왜? 대한민국만 관세 지금 아직 협의 안 돼서 그 고정관세 25%에다가 그 업종별로 더 추가된 거 있지. 그 고스란히 다 지금 계속해서 털리고 있어.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얼마 전에 그 조지아 300명 구금 관련된 그 비자 문제 해결 안 될 때까지 우리는 대미 투자 안 하겠다. 미국이랑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미 선동을 하면서 얻는 이득보다는 빨리 관세 협상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빨리 이거를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나는 무지막지하게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국민 1인당 4천만 원씩 빚이 생겼다라고 나올 지금 통계가 있거든. 그 관세 협약 계속 깨지면서 지금 빨리 이거를 해결을 짓지 않으면 글쎄 대한민국 제2의 IMF 정도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아예 바닥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부 관료들이나 권한을 가진 분들이 깨어있게 바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학수고대 해봅니다.